12월 첫 출근길인 오늘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은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후남 서해안에는 오전에 눈이 조금 날리고 밤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특별감찰반으로 활동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하명으로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을 수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감찰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청경득 청와대 행정관을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소환도 임박해 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국내 피해자 단체에선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쁘다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일본 여당은 해결 가능한 안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한국 내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 사이에 집에 있는 자전거로 배달하는 이른바 크라우드 소싱이 용돈벌이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을 받기 어렵고 오토바이와 달리 사고보험 상품도 없어 상해 사고가 나면 책임은 온전히 본인 몫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증언과 증거 조사에 이어서 탄핵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청문회가 곧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월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출근길 영하권에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추위 속에 오늘과 내일 내륙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12월 첫 출근길인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5도선 아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오늘 오전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그리고 밤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남과 전북 지역에는 최고 8cm의 제법 많은 양의 눈이 오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북, 전남 북부에는 최고 5c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서울 영하 0.2도, 대전 2.3도, 대구 5.4도로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은 10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금요일은 영하 8도로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 곳곳에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서 일했던 전직 특감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현 검찰 수사관 A씨가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사관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최근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감찰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청경득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 구속한 검찰은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의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미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감찰 중단을 요구한 인물로는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 행정관이 지목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천 행정관을 직접 불러
감찰 중단을 요청한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 행정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근무할 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천 행정관이 자신이 연루된 문제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막으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감찰 중단을 결정한 조국 전 민정수석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위에 감찰 내용을 전달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이를 전달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표를 수리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른바 감찰무마의 윗선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줄 소환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수사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벌였던 경찰과 관련 투서를 넣었던 고발인 사이에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기획수사 가능성과 함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청와대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지난 2017년 8월 부임 직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관련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청장이 담당인 지능범죄수사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인원을 2배가량 늘리며 대대적인 물갈이도 단행한 이유입니다. 청와대가 접수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경찰청을 통해 전달되기 불과 한두 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팀에 합류해 수사를 이끈 경찰관 성무경위와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고발한 건설업자 사이에 유착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성경위는 지난 2015년 건설업자와 공모해 김 전 시장 비서실장 측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건설업자와 2017년 초부터 1년여간 500차례 넘게 통화하고 내부 보고서 등 수사 기밀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황 청장이 기획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청장과 청와대 사이에 첩보 전달 전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청장은 수사팀 물갈이는 정상적 인사 개편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토착비리 수사에 부적합한 인물을 교체한 인적 개편이었죠. 이제 희망자 중에 한 명이 돼서 그래서 온 거였죠. 이어 유착과 수사기밀 유출 등 성경위의 비위가 실제 있었더라도 이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명예퇴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 청장은 SNS에 경찰청에서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1년 6개월 전에 접수된 사건을 방치하다가 자신의 명예퇴직 신청 사실이 알려진 후 하명 수사 논란을 만들어냈다며 그 의도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국회가 마비됐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휴일에 나란히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발언 들어보시죠. 여론을 살피고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 인질범의 숙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대적인 법질극입니다. 우리 국민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볼모로 잡아서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고자 나섰던 상대와 더 이상 대화하고 협상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민생 개혁을 원하는 정당과 정치 세력과 함께 또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합법적이고도 평화적인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입니다. 본회의 엽시다. 민생법안 처리합시다. 필리버스터 보장합시다.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진 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20대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입니다. 내일 12월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과 국회법의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안건 199개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공조해 정기국회 안에 패스트트랙과 민생법안, 예산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며 한국당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실은 황교안 대표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측은 황 대표의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엄중한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서 당무 복귀를 서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방안에 대해 일본 여당에서 해결 가능한 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한국 내부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초 도쿄의 강연에서 한일 갈등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문의장 안을 본격 제시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일 현안에 대한 비공식 창구 역할을 하는 일본 여당 의원은 해결 가능한 안이라며 화답했습니다. 가와무라 일한 의원연맹 간사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의장 안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하순 개최를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 전에 문 의장 안이 반영된 법안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달 20일 아베 총리를 만나 문 의장 안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며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본 여당의 적극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일본 정부는 일단 뒤로 한 발 빠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しかしながらこれは他国の立法府における議論でありますので、政府とし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문 의장 안에 대해 한국 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도 당분간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2016년 이후 양국 의회 교류 차원에서 매년 한 차례 정도 이어온 정례회동 한일의회 미래대화가 올해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아키히토 전 일왕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이 강한 데다 문 의장 방일에 대한 혐오감이 연내 개최를 미루게 된 원인이 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군 전합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처리하는 일본 업체가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바다에 버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일본 업체 칸토 코산의 파란색 바지선이 사세보항에 정박해 있는 미군 전함 옆에 붙어서 오염수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칸토 코산은 미 해군 7함대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와 규슈의 사세보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미 해군 함정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칸토 코산의 전직 직원 3명은 적어도 10년 동안 이 회사가 계약 조건대로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기록과 시험 샘플들을 위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요코스카에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항모에서 폐수를 뽑아내는 칸토 코산의 바지선에서 흘러나오는 녹색의 기름기를 발견했습니다. 신문은 미 해군 직원이 그 오염된 액체는 부동액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칸토 코산의 전직 직원 한 명은 오염수를 처리하는 바지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때 처리가 덜 된 오염수를 호스를 이용해 미군 기지 내의 바다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이튼 도스 미 해군 대변인은 해군 범죄수사국이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일본 당국과 함께 칸토 코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스 대변인은 미 해군 범죄수사국이 지난해 3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칸토 코산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칸토 코산은 2003년부터 미 해군과 일을 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미 해군과 약 780만 달러어치의 8건의 계약을 맺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들어지는 Y가 간답니다. 요즘 직장인 사이에서 배달 부업이 인기입니다.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건데요. 집에 있는 자전거로 배달하면서 운동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배달원 자격 요건이 낮아진 건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김호준 기자가 직접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이곳은 일반인 배달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크라우드 소싱 배달 서비스 교육 현장입니다. 하루 전에만 신청하면 누구나 쉽게 교육을 들을 수 있는데요. 저도 오늘 배달원을 일해보기 위해서 교육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마포구에만 12명의 예비 배달원이 교육장을 찾았습니다. 기자도 1시간 남짓한 교육을 마치고 바로 실전에 뛰어들었습니다. 440m 이거 가보겠습니다. 배차 요청. 힘차게 페달을 밟지만 좁은 골목길에 있는 음식점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잠깐만, 잘못한 것 같은데.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배달 음식을 받은 뒤부터는 본격적인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줄어드는 시간만큼 조급함은 커지지만 기다리는 이 찰나의 순간이 저한테는 억겁의 시간 같아요. 퇴근길 도로는 초보 배달원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쐈다. 차선을 잘못 들었어. 배달 중에도 쉴 새 없이 쌓이는 콜을 보면서 욕심이 생기지만 생각처럼 빨리 가기는 어렵습니다. 급정거는 기본.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오토바이에 속도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결국 제 시간에 음식을 배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식은 음식을 받으면은 조금 마음이 상하긴 하는데 배달하시는 분들 힘든 거를 좀 아니까. 시간 압박 속에 조급함은 커지고 그만큼 사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숙련자들도 사고 위기에 직면하는 게 하루에도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보통 몇 건 정도 진행을 하세요? 보통 저는 4-50개 정도. 위험하진 않으셨나요? 어떻게 평소에? 그렇죠, 위험하죠. 하지만 현행법상 사고가 나도 크라우드 소싱 배달원들은 산재보험을 받기 어렵습니다. 한 달 수입 118만 원, 109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전속성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준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또 자전거나 킥보드는 오토바이와는 달리 사고보험 상품도 없어 상해 사고라도 발생하면 온전히 배달원의 몫입니다. 사고의 책임 온전히 다 개인이 떠안아야 되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경쟁적으로 사업을 시작해버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배달원들이 노동자 신분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상 목숨 건 질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배달 산업 규제 강화 필요하며 배달원도 근로자로서 업무 현장에서 법적 및 여러 가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1위가 배달 노동자라는 통계 앞에서 오늘도 배달원 30만 명은 오늘 밤도 코를 잡고 밤거리를 질주합니다. 시간 다투는 이들의 안전만큼은 제도가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사회복지사의 80% 가까이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 10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복지사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77.6%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시설 후원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당과 성과급 지급이 중지되거나 상사의 폭언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때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본사의 신임 CEO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옥시 신임 CEO인 락스만 나라시만이 지난달 29일 영국 본사에서 조사단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홈페이지에 사과 서한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인도와 영국 현지를 방문해 외국인 임직원들을 대면 조사했는데 본사 관여 여부에 대한 진술을 듣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압승을 거둔 후 처음으로 벌어진 주말과 휴일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는 오후 늦게 일부 시위대가 경찰이 허용한 행진 대열에서 이탈하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치루탄과 고무탄, 페퍼볼 등을 발사하면서 시위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 등을 던지며 맞섰습니다. 최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두면서 중국몽으로 불리는 시진핑 주석의 구상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시 주석은 연신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함께 공산당 노선을 강조하며 단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시 주석의 메시지는 공산당 노선 관철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행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홍콩 사태 등의 변수에도 중국 지도부의 절대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뒤 출판된 공산당 이론지 기고문에서도 시 주석은 단결을 주문했습니다. 먼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와 법률이 오랜 기간 실천 속에 만들어져 국가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이 이런 사상과 방향을 잘 견지하고 실행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가 참패하고 미국의 홍콩 인권법 제정으로 중국 지도부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기존 방침을 재천명함으로써 내부 동요를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본토에서 홍콩 시위 연루 혐의로 타이완인과 외국인 등 2명이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법 집행 강화 기조와 함께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주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증언과 증거 조사에 이어서 탄핵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남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승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미 하원 법사위가 현지 시각 4일 오전 10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주제로 공개 청문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위협 의혹을 탄핵 사유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나와 증언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 하원 민주당은 지난 9월 24일 정보위 등 상임위 3개를 가동해 탄핵 추진 관련 증언과 증거를 검토했으며 지난달에는 2주 동안 공개 청문회도 개최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하원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법사위에서 이른바 공소장 역할을 하는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게 되고 이어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면 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남은 임기 동안 부통령이 직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다만 탄핵 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데 재판의 중립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에 비춰보면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이 판사 역할을 맡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반역죄, 뇌물수수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와 각종 비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탄핵될 경우 그 직에서 파면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학계에선 일반적으로 기소 가능한 범죄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나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적 범죄도 탄핵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휴일인 현지 시각 1일 총격이 발생해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총격범은 이날 오전 3시 20분쯤 뉴올리언스 프렌치쿼터의 외곽 도로변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구 시가지인 프렌치쿼터는 새벽까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전기 노선 버스가 운행 중 다리에서 강으로 추락해 4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1일 오후 3시쯤 동시베리아 자바이칼주 스렌텐스크 구역에서 노선 버스가 쿠엔카 강 위를 지나는 다리 위에서 약 8m 아래 얼어붙은 강위로 추락했습니다. 버스는 자바이칼주 도시 스렌텐스크를 출발해 360km 떨어진 도시 치타로 운행 중이었으며 자바이칼주 정부는 이 사고로 19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가상현실과 자율주행 같은 최첨단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졌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술의 발전은 아직 미흡합니다. 5G 상용화와 1년의 성과와 과제를 김평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3, 2, 1. 1년 전 12월 1일 5세대 이동통신의 전파가 세계 최초로 송출됐습니다. 1초 만에 2GB의 고화질 영화 한 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초고속 데이터 전송 시대가 열린 겁니다. 고용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른 최첨단 산업에 활용될 거란 기대가 커졌습니다. 가상현실부터 시작해 시간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율주행차와 원격 진료 등 4차 산업 발전이 빨라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5G 시장은 오는 2025년이 되면 3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5G 기술 발전은 아직 현저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5G 장비 구축이 더디게 진행돼 건물 안과 지하철 등에서는 5G가 아닌 LTE 전파를 여전히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LTE와 비교해 특별히 다른 동영상이나 게임 등의 콘텐츠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5G 기지국 확충과 함께 이른바 킬러 콘텐츠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28GHz 주파수의 기지국이 증설되면 현재 5G의 주요 주파수인 3.5GHz에 비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내년은 5G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5G 요금제에서 3, 4만 원대의 중저가 요금이 많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에겐 심신을 관리할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갖춰진 곳이 없는데요. 소방학교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 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됐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인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소방관. 그 과정에서 많은 소방관들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험난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비율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소방본부가 스트레스 관리반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가 알려주는 핸드드립 커피는 생활 속에 여유를 찾게 해줍니다. 확실히 우리가 물 내리는 속도가 조금 잘못돼서 그런지 약간 쓴 거 예, 같아요. 좀 쓴맛이 더 많이 나는 거.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는 음악 감상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음악을 연주하면서 설명해주는 베토벤과 모차르트 등 클래식 거장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업무 압박감은 줄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스트레칭과 경락 마사지를 배우면서 긴장으로 굳어진 근육을 이완시키는 소방관들.
일주일간의 치유 프로그램에 수강생 반응도 좋습니다. 저희 직업이 다양한 사고 현장에 노출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해소 방법들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의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심신건강수련원 등 제대로 된 전담기관은 없지만 소방학교에서라도 심리적 압박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 목적입니다. 소방관들이 직무 중에 받는 스트레스를 개인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와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교육을 처음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인천소방학교는 이번 일기 스트레스 해소 과정을 마친 뒤 설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소방학교 안전! YTN 이기정입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에서 특별감찰반으로 활동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하명으로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을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정점 법안 연계에 따른 여야 공방 속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 등 민생 문제를 포함한 각종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전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오늘로 예정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올해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의 증액 압박이 이어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의회가 한국이 분담금 부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겐 한국에 요구할 분담금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협상과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올해도 1,000만 관객 영화가 잇따르면서 전체 관람객이 약 2억 2천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월트 디즈니의 겨울왕국2가 상영관을 싹쓸이하고 흥행영화 상위 10편 가운데 7편을 CJ E&M과 월트 디즈니가 배급을 독차지했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감반원으로 활동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하명으로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을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이자 현직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특감반원 A씨는 올해 초까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다가 서울 동부지검으로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청와대가 경찰을 동원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전 특감반원 A씨는 오후 3시 10분쯤 이곳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내용의 자필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최근 김 전 울산시장의 경찰 수사 과정을 두고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백 전 비서관사나 별도 특별감찰반원들이 첩보문건 생산과 전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직접 울산경찰청을 방문했던 감찰반원 2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문건 수사와 관련해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강한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메모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지금으로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참고인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감찰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전망입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앞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천 행정관이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천 행정관을 직접 불러서 감찰 중단을 요청한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민식이법 등 각종 비쟁점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여야는 니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올해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는 휴일에도 기자 간담회를 열며 본회의 공전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집단 인질범의 수법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이 협상의 정치에 종언을 고했다며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를 공식화하고 한국당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사실 만반의 준비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생 개혁을 원하는 정당과 정치 세력과 함께 또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 조건을 어기고 국회 문을 닫고 있는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처리 불발에 대한 책임론이 뜨거운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면서 동시에 필리버스터의 권리는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법안 처리하자고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본회의 엽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던진 비쟁점 법안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제안을 일부 수용한 셈인데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열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가 없다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올해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민생을 내팽개친 정치권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과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단 표면적인 대화의 장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먼저 풀라는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라는 한국당 모두 강경한 입장이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 어린이 관련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다 유치원 3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면 국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어른들 싸움을 잠시 뒤로 미루자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 창당 추직기획단 권은희 유이동 공동단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 행위를 지속했다며 출석위원 8인 전원일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 원내대표는 당직이 아닌 국회직으로 당직이 박탈돼도 원내 활동과 대외 협상에 지장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피징계자들은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미래를 위한 전진 4.0이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창당 준비위원장에는 이 의원이 추대됐고 창당 발기인에는 이정훈 울산대 교수와 백승재 변호사,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 등 100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창당 발기인 취지문에서 낡은 수구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며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1월 4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0.7%포인트 오른 47.6%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5%포인트 내린 48.3%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7%포인트 높아진 39%, 자유한국당은 2.6%포인트 오른 32.9%로 집계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4.7%, 정의당 6.5%, 민주평화당 1.6%로 각각 한 주 전보다 소폭 하락했고 우리공화당은 1.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의) 첫 월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중앙동아일보, 경향신문 살펴봅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각 신문 일면에 배치됐는데요. 중앙일보는 A 수사관이 남긴 유서 형식의 메모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담긴 점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이는 검찰이 수사 중인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개입 사실을 일정 부분 인정한 거란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접촉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단독 보도입니다. 송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업가 유 씨가 황 청장과 수차례 만나 울산경찰청 건물 예산 관련 부탁을 받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2017년 9월에는 황 청장과 송 시장이 직접 만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이 관내 선거 후보자와 만난 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일면 보시죠. 일반 변호사 525만 원, 전관 1년차는 1,564만 원. 변호사의 사건당 평균 수임료를 비교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있는 700명을 조사한 결과 퇴임 1년 이내인 법원장이나 검사장 출신이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가 된 비전관보다 3배가량 높은 수임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퇴임 1년 차에 비해 퇴임 3년 이내의 전관은 평균 수임료가 30%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은 김용균 일주기도 안 지났는데 작업장 10곳 가운데 9곳은 안전이 부실하다는 노동부의 불시점검 결과를 일면에 담았습니다. 특히 선도적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공공부분 현장도 72%나 시정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어느새 올해 달력도 마지막 장입니다. 12월에 접어든 만큼 이번 주 날은 점점 추워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0.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4도가량 낮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영하 4도, 금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린 뒤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밤부터 다시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늦은 밤 서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서울 등 내륙으로 확대하겠고요. 내일 출근길까지도 눈은 계속되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지역에 최고 3에서 8cm의 많은 양의 눈이 쌓이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북, 전남 북부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3도, 안동 6도, 대구와 울산은 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 의회가 한국이 그동안 상당한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분담금 협상과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는 국방예산 법안인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이 분담금을 부담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칭찬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2.5%에 이르는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특히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과 같은 직접 비용 분담과 동맹국 관련 지출 등을 통해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기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결코 협상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원 또한 분담금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미군 주둔에 따른 미국과 영내 안보 혜택, 미군 재배치 비용과 인건비 등을 일일이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미군 운영과 유지 보수 비용, 군 건설 비용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국 국방 수권 법안은 7월에 하원, 8월에 상원을 통과하면 양원이 합동회의를 통해 문안을 일체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타협 과정을 거친 최종안이 대통령에게 보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군 정찰기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틀 뒤인 그제 또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전날 미 공군 U-2S가 수도권과 강원, 충청도 상공을 비행하며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미군 정찰기 석 대가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한 데 이어진 이번 정찰은 방사포 발사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둔 후 처음으로 열린 주말과 휴일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최루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2주가량 이어져 온 휴전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 홍콩의 침사주의 거리에서는 초심을 잃지 말자는 현수막을 든 시위대가 지속적인 투쟁을 다짐하며 행진했습니다. 시위대는 5손가락을 펼쳐들고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 정부의 5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은 선거에서 홍콩인들이 연대의식을 잘 보여줬다고 자평하고 요구 쟁취를 위한 긴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After the high turnout and remarkable achievement in the district council election, protest brutality still exists, and we are calling the government to set up the investigation commission on police brutality. 평화롭던 시위는 오후 늦게 일부 시위대가 경찰이 허용한 행진 대열에서 이탈하자 경찰은 즉각 최루탄을 쏘았습니다. 시위대도 돌과 물병 등으로 맞서면서 선거를 치르면서 약 2주간 이어진 휴전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서도 미국의 홍콩 인권법 시행에 감사를 표하고 캐리람 장관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Thank you, Trump. Thank you, all USA, to pass the act and support Hong Kong. Just stay with Hong Kong and free Hong Kong. 시위를 주도한 민간 인권 전선은 오는 8일 세계 인권의 날 기념 집회를 사상 최대 규모로 열겠다고 했지만 경찰의 허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홍콩 정부는 지금까지 5,890명의 시위대를 체포했으며 이 중 18살 미만의 910명을 포함해 학생 비율은 4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가릴 첫 재판이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타다는 혁신적인 공유 모델을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불법 콜택시라는 주장이죠. 여객 자동차법의 예외 조항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혁신과 불법 논란을 이어온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논쟁이 법정에서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10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타다 서비스는 넓은 승차 환경과 승차 거부 불가 등을 무기로 1년 만에 이용자 14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타다의 불법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2월 택시업계가 고발장을 내면서부터입니다. 우리 법에는 렌터카의 유상운송 금지법이 있습니다. 빌린 차를 이용해 돈 받고 승객 태우는 걸 금지하는 건데 택시업계는 타다가 이 조항을 어겨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다 측은 예외 조항을 내세우며 반박했습니다.
같은 법이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대여해 운전자를 알선하는 건 허용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8개월간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결국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설명은 타다가 예외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대여 사업에 방점이 찍혀야 하는데 승객들이 타다를 콜택시 부른다고 생각하는 만큼 운송 사업으로 봐야 하고 그렇기에 유상 여객 운송 사업을 금지하는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혁신적 공유 경제냐 불법이냐 갈등이 끊이지 않아 온 타다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결국 이제 시작되는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서울시가 4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섰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데 단속 첫날부터 400대 넘게 적발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휴일 서울 종로의 도로. 전광판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위 CCTV 카메라가 도심 진입 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도심 진입 경계에 설치된 카메라는 119대. 5등급 차량이 들어오면 바로 차적 조회가 이뤄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문자가 휴대전화로 전송됩니다. 적발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단 10초 만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번호판을 인식하고 차종, 차적지, 모든 연료, 사용 연료까지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는 교통 정책을 활용하는 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5등급 도심 진입 제한 정책이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년 동안 차량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서울시가 90%의 비용을 부담해서 달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서울시가 5등급 차량을 단속하는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 한양도성 내부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연중 이뤄집니다.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됐고 지난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지만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16% 정도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덜 짜고 덜 달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관련 운동을 펼쳐온 정부가 이번에는 민간과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덜 짜게 먹자는 정부 차원의 운동이 시작된 뒤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12년 1인당 하루 평균 섭취량 4,500여 밀리그램에서 2017년엔 3,400여 밀리그램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량 2,000밀리그램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식습관 서구화로 젊은 층의 당 섭취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가 국민 식습관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민간과 손잡고 저당 저염 실천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단독으로 진행했는데 이제 민간이 동참해서 덜 짜게 덜 달게 그리고 더 맛있게 식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운동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국민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습관적으로 짜거나 단 음식을 찾는 문화를 바꿔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짜세요, 싱거우세요, 적당하세요.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당하세요. 나트륨과 당의 과다한 섭취는 신장병과 당뇨, 비만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와 민간 언론이 공동으로 식습관 개선 운동을 펼쳐 효과를 봤습니다. 이 나트륨 섭취 함량이 굉장히 많은 음식인지 적은 음식인지 적은 음식은 굿초이스라는 이렇게 스티커를 다 붙여주고 해갖고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른바 먹방이 자극적 식습관을 부추기는 요즘 국민 식습관 개선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이가탄 과연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가 다르죠.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점도 다르죠. 그래서 이가탄은 다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이가탄.
주택소 808 시작 808 해외 수출 808 정말 좋아요 여명 808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어릴 때의 달콤한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수많은 시련을 겪고 어른이 된 지금 또 다른 장애물이 다가와도 넘어서는 건 나의 손에 달려있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처럼 흔들림이 와도 당신의 생각을 지켜왔던 것처럼 누군가의 평가에 머물러 있지 않은 당신, 결국 이 여정의 주인은 당신인 걸 알기에 그런 당신을 우리는 배우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화성시.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극장가는 호황입니다. 올해 영화 관람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한 직업 1626만 명, 어벤져스 엔드게임 1393만 명. 올해 극장가가 1000만 관객 영화의 흥행 속에 이례적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관객 7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1000만 고지를 향해 순항 중인 겨울왕국 2편을 포함하면 1000만 영화가 올해 무려 5편이나 됩니다. 명량, 국제시장 등 4편을 배출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1000만 영화들의 관객 몰이에 힘입어 올해 극장 관객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극장을 찾은 관객은 2억 42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 977만 명 증가했습니다. 통상 12월 한 달 동안 2천만 명 이상이 극장을 찾는 점을 고려하면 관객은 연말까지 2억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최다를 기록한 2017년의 2억 1,987만 명을 2년 만에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황 속에서도 명함은 있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겨울왕국 2편이 개봉과 더불어 상영관 싹쓸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겨울왕국 좋은 영화예요.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 좋아하고 그 좋은 영화를 오랫동안 길게 보면 안 됩니까? 한꺼번에 다 뽑아 먹어야 됩니까? 다른 영화를 피해를 주면서. 또 흥행영화 상위 10편 가운데 7편을 CJ ENM과 월트 디즈니 두 회사가 배급을 독차지하는 등 영화의 다양성이 약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수은입니다. 지자체 청사나 공공기관을 일부 개방하는 곳은 꽤 있지만 이용률이 그리 높지는 않은데요. 경기도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와 첨단 과학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람이 아니면 드나들 일이 별로 없는 곳인데 1층 로비에 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각자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거나 회의나 미팅을 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빈 공간을 활용한 일명 개방형 오피스입니다. 벤치 같은 것보다는 훨씬 높낮이가 맞는 책상이랑 의자가 구비되어 있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도서관처럼 보이는 이곳도 역시 공공기관 로비입니다. 보고 싶은 책을 편하게 읽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로비를 이제 도민들을 위해서 책방으로 개방하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을 배치함으로써 그 문턱을 조금 더 낮추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8월부터 개방한 공공시설은 300여 곳. 그동안 35만 4천여 명이 이들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시설이나 강당, 회의실 등도 예약만 하면 약간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우선 원스톱으로 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할 겁니다. 도민들께서는 홈페이지 한 번만 들어오시면 어느 공간에 어느 시설이 비어 있고 비용은 얼마나 하고
가능한 시간대가 어떤지를 알 수 있고요. 경기도는 앞으로 도청 잔디밭이나 도유지를 활용한 텃밭을 일반에 개방하는 등 개방 가능한 시설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프로축구 전북이 시즌 최종전에서 강원을 물리치고 극적인 막판 뒤집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자력 우승이 가능했던 울산은 포항에 덜미를 잡히며 우승 문턱에서 무너졌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리그 3연패에 도전한 전북은 희박한 확률을 안고 시즌 최종전에 나섰습니다. 강원과의 대결에서 승리는 필수. 여기에 같은 시각 열리는 울산 포항전에서 울산이 반드시 패배해야 리그 우승이 가능했습니다. 어느 경기보다 빠른 선제골이 중요했던 전북은 전반이 끝나기 전 마침내 소중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승기의 프리킥 크로스를 손준호가 머리로 방향만 바꿔 골문을 열었습니다. 천금 같은 득점 뒤 울산 구장 소식이 전해지며 전북성은 흥분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은 1대1로 전반을 마쳤지만 후반에 잇따라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자력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지만 골키퍼 김승규까지 실책을 범하며 다잡은 우승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즌 최종전에서 포항의 덜미를 잡혀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6년 전 2013년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기적적인 역전 우승을 일군 전북은 리그 3연패와 동시에 7번째 우승을 기록하며 성남이 가지고 있는 K리그 통산 최다 우승 기록에도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Quando se joga futebol e quando se treina, não é? E uma equipa campeã é sempre uma equipa campeã, mas a pressão, a gente tem que gerir a pressão e tem que saber gerir a pressão. 3위 서울은 4위 대구와 득점 없이 비기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손에 넣고 K리그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Three, two, one. 네, 어느새 12월의 첫 출근길입니다. 겨울에 성큼 다가선 만큼 이번 주 날은 점점 추워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0.6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이 낮습니다. 내일은 영하 4도, 그리고 금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린 뒤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늦은 밤 서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서울 등 내륙 지방으로 눈이 확대하겠고 내일 출근길까지도 눈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충남과 전북 지역에 3에서 8cm로 가장 많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북, 또 전남 북부에는 최고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지역에는 1cm 안팎의 비교적 적은 눈이 오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도와 서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이 낮습니다. 서울 영하 0.4도, 춘천 0.2도, 대전 2.4도, 대구 4도, 울산 5.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3도, 안동 6도, 대구와 울산 8도, 창원과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